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당의 공천 규칙이 불확실해 예비후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김제와 완주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1곳인 전북의 선거구 가운데 5곳은 앞으로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 완주, 무주, 진안, 장수,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김제 선관위는 조만간 선거구가 바뀌면 완주 예비 후보자들의 서류를 되돌려 준 뒤 부안 예비 후보자들의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해당 선거구로 이관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은 재산정 결정하여 공고하며 예비 후보자 등에게 이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가령 정읍 선거구는 고창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 정읍 선거구에 등록하면 명함 나눠주기와 선거사무소 설치를 정읍에서만 할 수 있고 고창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선거구에서 얼굴 알리기가 가능해 정치 신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 보고라든가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운동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또 정당의 공천 규칙이 불확실한 점도 예비 후보자들의 눈치 작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선을 촉구한 게 벌써 1년 전이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허송 세월만 보내 정치 신인들이 예비 후보 등록 첫날부터 큰 혼선을 겪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린복지재단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원장 등 직원 2명이 시설에 있는 장애 여성 4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린복지재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자린복지재단의 설립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을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원생 120여 명은 이미 지난 9월부터 다른 시설로 이주했습니다. 다만 시설 안에 학교가 있어서 일부 원생이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이 조만간 공립학교 등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법인 시설은 법원의 관리를 거쳐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귀속됩니다. 재단에 있던 직원 60여 명은 새로운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인들이 있으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있는 생활인들, 장애인들 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전라북도는 자린복지재단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에 조명이 어둡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야외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성과 한 여성이 돈을 찾습니다. 잠시 뒤 은행을 빠져나가더니 뒤따르던 여성이 재빨리 달아납니다. CCTV 속 41살 손모 씨는 지난달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가량 끌고 다니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달에도 전주에서 20, 30대 여성 운전자를 노리고 3차례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10년 전 대전에서 저지른 납치 강도까지 포함하면 모두 5차례나 됩니다. 완력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약하니까 아무래도 생활도 힘들고 빚도 좀 있고 집에 월세도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손 씨는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밤이면 어둡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주로 야외 공영주차장을 범행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범행 뒤에는 겉옷을 버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겉옷에다가 다시 또 겉옷을 껴입는 그런 수법으로 해가지고 범행 후에는 그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 도주를 함으로써 CCTV 추적이라든가 경찰은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헌옷 등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장터를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 판매장. 새 옷이나 다름없는 깨끗한 헌옷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판매장에 이른 아침부터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방 판매장에도 예쁜 가방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주부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일단 와서 보니까 물건도 깨끗하고 품질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니 제 마음이 따뜻하고 좋네요. 뿌듯해요. 기부금 돼지 저금통도 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직접 만든 돼지 저금통에 모인 동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장을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잔돈이 남으면 거기다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산골 마을인 장수에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사랑의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헌옷 등 중고 물품을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랑의 장터에 나온 봉사자들은 피곤할 법도 하지만 물건이 팔릴 때마다 힘이 절로납니다. 네, 오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진짜 춥고 약간 짜증도 났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물건도 구매해 주시고 하니까 힘이 나서 그런지 네,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훈훈함이 넘쳐나는 사랑의 장터에 겨울 추위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의 제조업체가 지난 15년 동안 44% 늘어 전국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13년 전북의 제조업체는 1,824곳으로 99년보다 44% 늘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에서 2.8%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군산의 제조업체 수는 222%, 완주군 84%, 김제시가 64% 늘어난 반면 전주시는 9.5%, 남원시는 15.3% 줄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와 고창이 10.4도, 전주 9.3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3에서 8cm가량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전주와 정읍, 김제 등 9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4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낮부터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